네. 네, 어색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뭐 한 3-4번 하고 있지만 어색하네요.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가 이제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기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카메라가 찍히는 원리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카메라 DSLR,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고 지금 보시면은 일단 명칭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또 넘어갈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걸 알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DSL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메모리 카드와 뭐 지금 뭐 배터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카메라를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로 제어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 기능이죠. 기능을 여러분들이 풀로 활용하셔갖고 하시게 되는데 이 카메라가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명칭부터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은 렌즈입니다. 렌즈고요. 카메라의 눈입니다. 카메라의 눈을 담당하고 있는 렌즈고요. 이 렌즈 안에는 빛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카메라 쪽으로 빛을 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줌 렌즈라고 해서 렌즈가 이렇게 바뀌는, 구경이 바뀌는 게 있는 것도 있고, 혹은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나중에 렌즈가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원리로 촬영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렌즈라는 아이고요. 이게 빛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첫 번째 입구입니다. 첫 번째 입구고요. 지금 보시면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이 넓으면은 빛을 많이 받아들일까요? 적게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많이 받아들이겠죠. 빛이 구멍이 타면 넓으면 넓을수록 100이라는 빛이 들어왔을 때 100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빛이 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구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이가 길수록, 터널이 길수록 우리가 빛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시면은 터널을 들어갈 때 보시면은 터널 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입구가 큰데 우리 쑥 들어가서 입구가 길면 길수록 입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어둡죠. 똑같은 역할입니다. 이 아이는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해요. 조리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조리개. 정말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또 텍스트를 쓰겠지만 조리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가장 빛을 노출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첫 번째 원리. 조리개라는 아이가 있고요. 렌즈에 다 달려있어요.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 있어갖고 조리개라는 아이가 달려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찰칵찰칵 소리, 그쵸? 찰칵찰칵 소리. 이게 바로 셔터입니다. 셔터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울이 처음에 닫혀 있어요. 이 거울은 빛이 쑥 들어오면은 반사돼서 우리 쪽이 펜타프리즘 쪽에 들어와서 우리 눈 여기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면은 밖에 화상이 보이는 게 바로 여기에 맞아서 올라가서 우리 눈에 비춰주는 거예요. 자, 근데 비춰줄 때는 보겠지만 사실은 촬영할 때는 거울이 올라가잖아요. 거울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미러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 미러는 착착착 소리가 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예요. 이걸 미러 쇼크라고 하거든요. 막 누르지 마세요. 고장나니까. 재밌어요. 자, 셔터를 여기 담당하게 되는데요. 얘는 렌즈엔 조리개가 있고, 처음에 조리개가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빛을 처음엔 다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다가 우리가 이 카메라에서 조절하면은 순간적으로 촬영하는 순간, 그러니까 미러가 올라가는 순간 이 구멍이 작아져요. 우리 원하는 수치대로.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빛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구멍이 넓어질수록 빛은 많이 받아들이겠죠. 기본 원리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처음에 조리개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양을 조절해요. 빛을 적게 받아들일 건지
넓게 받아들일 건지. 그 방법은 조리개를 수치를 조절해서 촬영할 당시에 이 빛의 구경을 순간적으로 쫙 작게 만들어서 빛을 적게 받아들이거나 넓게 해서 받아들이는 조리개 수치입니다. 조리개를 담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구멍이 넓던 작던 빛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시간만큼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그 잠수함을 타고 바다에 내려왔어요. 바다에 내려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요만한 창문이 1초 동안 열렸을 때 요만한 창문이 1초 동안 열렸을 때 들어온 물의 양이랑 우리 이따만한 큰 문이 1초 동안 열렸을 때 들어왔던 양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작은 것보다 큰 문이 많겠죠. 이 조리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문들이 열린 시간을 의미할게요. 조그만 문이 10초 동안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때 들어왔던 물의 양이랑 큰 문이 1초 동안 열렸다가 닫혔을 때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올까요? 아이고, 침이 너무 많이 튀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너무 애매한가? 수학을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그만 창문이 10분 동안 열렸을 때랑 이만한 조그만 문이 10분 동안 열려서 닫혔을 때랑 이만한 문이 1초 동안 열렸다가 닫혔을 때는 어느 게 물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조그만 구멍에서 많이 열렸을 동안 들어왔던 물이 더 양이 많겠죠. 바로 요 아이가 얼만큼 물을 받아들이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찰칵 소리 날 동안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울로 가려져 있거든요. 자, 제가 처음에 엄청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찰칵할 동안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들어온 빛의 양이랑 1초 동안 어때요? 1초 동안 빛이 계속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초 동안 빛에 들어온 양. 조리개가 구멍을 어떻게 열었던가 상관없어요. 얘는 그만큼 길게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조리개는 아이는 빛이 들어오는 양, 구멍을 통해서 양을 조절하고 요 아이는 들어오는 양 가지고 빛을 10초 동안 줄 거냐 1초 동안 줄 거냐를 조절하는 셔터 스피드를 시간을 조절하는 아이입니다. 얘는 양을 조절하는 아이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카메라는 조리개를 통해서 들어온 빛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조리개에 거쳐서 빛이 한번 차단되고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빛이 나머지 부분이 걸러져서 맨 마지막에 놓은 필름 즉 CCD면에 닿는 빛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노출의 가장 큰 원리이고 카메라에 대한 작동법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던 이런 필름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빛은 들어오는 양은 방식은 똑같아요. 단지 이 아이는 필름 대신 CCD로 빛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아까 저 아이처럼 필름으로 받아들이느냐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기계적으로 노출이라는 건 뭐냐면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거든요. 빛을 받아들이는 양인데 이 노출이라는 거는 적정량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정말 밝을 때의 적정이랑 굉장히 빛이 어두울 때 적정이랑 다르잖아요. 그 적정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노출이라고 말하는데 그 노출은 카메라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야, 현재 네가 지금 구멍 다 쪼이고 얘를 엄청 빨리 찍으면은 죄송합니다. 엄청 빨리 찍으면 빛이 부족해. 그러면은 어둡게 나와 지금. 얘가 얘기를 해줘요. 혹은 야, 너 지금 조리개도 너무 많이 열었고 지금 얘도 너무 지금 느려서 지금 이 상태로 빛을 받아들이면은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 라고 말을 해줘요. 카메라는 노출계라는 게 장착이 돼 있어서 탑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쉽게 촬영하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지금 카톡이 계속 오네요. 네, 당장 끄야겠네요. 촬영할 때 야, 지금 저한테는 제가 맘대로 찍을 수 있어요. 맘대로 찍을 수 있지만
카메라가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야, 지금 너가 찍고 있는 게 지금 찍으면은 밝아. 혹은 네가 지금 찍고 있는 건 어두워. 이런 식이에요. 너무 밝아서 지금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어둡다면은 까맣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는 노출계라는 게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빛의 양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적정 조리개와 적정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노출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감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노출값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노출이라는 거는 처음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감도란 것도 약간 존재는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다 제껴놓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적정 노출을, 얘가 100이라는 게 빛이 적정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빛을 100이라는 걸 적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 보았던 적정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얗게 나온다거나 빛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어둡게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게 노출이라는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기초는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 더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옆에 있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만져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아이인데 모르면은 동영상을 계속 보세요. 보실 수 있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사실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아이긴 맞아요. 아이는 빛을 조절하는 아이인데 사실은 한 가지 기능을 더 갖고 있어요.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리개는요, 심도란 걸 제어하고요. 셔터 스피드는 운동감을 제어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빛이란 걸 제어하지만 조리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을 조절도 하지만 심도란 걸 조절하고 이 아이는 셔터 스피드는 운동감을 조절해요. 자, 심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DSLR 보급되면서 이제 영상 쪽으로 많이 보급되면서 막 사람은 쨍하게 만데 뒤에는 막 뿌옇게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이 카메라가 제시하고 있는 초점을 맞은 범위를 제외한 앞뒤로 얼마나 많이 초점이 나가느냐. 초점을 맞은 기준점을 포함해서 앞뒤로 얼마나 뿌옇게 날아가느냐. 이게 심도가 뿌옇게 날아가면은 심도가 낮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맞출 수도 있는 건 심도가 깊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친구끼리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막 찍을 거예요. 찍을 건데 심도를 굉장히 얕게 찍으면은 앞에 한 친구만 초점 맞고 뒤에 친구나 앞에 친구는 확 날아가요. 그러니까 세 명이 또로록 서 있으면은 촬영을 띡 했을 때 초점을 제가 앞에 중간 친구한테 맞춰버리면은 앞에 친구는 뿌얘지고 뒤에 친구도 뿌얘져요. 심도가 얕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에 있는 조리개가 그런 심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앞뒤로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심도를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세 친구 중에 중간 친구만 초점 맞추고 싶어, 쨍하게 나오고 싶어, 앞에 친구 뒤에 친구 날리고 싶어 하면은 심도를 얕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리개가 하는 역할을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도란 거는 굉장히 잘 쓰면 좋아요. 잘 쓰면 좋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오늘은 말고 다음에 할 때 제가 심도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포트레이트 인물샷이라고 해갖고 인물만 쨍하게 나고 되게 뿌옇게 날아가잖아요. 그게 심도가 얕다는 뜻입니다. 심도를 낮게 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를 낮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셔터 스피드는 운동감을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진 이미지를 찍었을 때 앞에 친구가 막 그러니까 앞에 친구는 정지되는데 뒤에 친구가 흔들려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산을 찍었는데 물은 막 흘러가는 것처럼 구름처럼 찍히고 사람은 그대로 잘 보인다든지, 이런 운동감을 제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제가 1초 동안 빛을 주잖아요.
1초 동안 열렸다가 닫힐 거예요. 그럼 그만큼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1초 동안 손을 흔들고 있으면은 그 흔들리는 게 다 찍힌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셔터를 1000분의 1초로 놓고 해요. 1000분의 1초는 뭐냐면은 빛을 1000번 나는 것 중에 한 번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흔들고 있어도 정지돼서 찍히겠죠. 1000분의 1초니까. 아니 혹시 흘러가는 폭포를 막 정지되게 막 물방울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정지되게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찍는다면은 폭포수가 그 얼은 것처럼 정지돼 보이겠죠. 아니면 친구들이 막 뛰어노는 거를 정지되게 찍고 싶다면은 이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찍으면 된다는 거죠. 간단해요. 그래서 카메라는 렌즈의 조리개가 있는데 조리개는 구멍,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심도를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 카메라 바디 안에 있는 셔터 스피드는 빛에 들어오는 양을 정합니다. 이 양은 카메라의 운동감을 제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조작하는 거를. 그래서 DSLR 카메라가 있으면 좋긴 한데 아쉽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카메라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